자,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발음은 표준 발음법과 관련이 있어요. 표준 발음법과 관련이 있고 표기는 뭐와 관련이 있어? 한글 맞춤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에도 규칙이 있는 거고 글자를 쓰는 것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겠어? 둘 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야.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표기를 하고 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올바른 발음 중에서 의의 발음이에요. 의의 발음. 의의 발음 같은 경우는 좀 외우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것만 외우라고 했어요. 민주주의의 의 이렇게 큰 괄호 안에 이렇게 쓰는 거는 발음입니다. 예외 것만 선생님이 써줬죠, 그렇죠? 예외 발음만 써준 거예요. 이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는 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떤 발음이 난다? 의 발음이 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 근데 둘째 음절 이하에 오는 의 같은 경우는 원칙이 의지만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민주주의의 의에서 요 의 같은 경우는요 조사예요. 조사라는 것은 품사에서 체언 뒤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을 이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을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조사의가 붙으면요 발음이 살짝 달라집니다. 이게 의는 원칙상 의로 발음하지만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의 이거를 바꿔줘야겠네요. 그죠? 민주주의의 의의 이렇게 외우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음절에 오는 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의, 그죠? 이렇게 발음을 하고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조사의가 붙었을 경우에는 원칙상 의로 발음하지만 이게 나와 있듯이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그거예요. 여기 희망이라고 있죠, 희망. 여기도 의가 있어요. 히읗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의가 붙은 거죠. 이렇게 의가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자, 의 앞에 의는 원래 초성이 오면은 의라고 발음을 해야 되지만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자음이 있지. 자음이 붙은 경우에는 의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라고 발음합니다. 발음할 때 희망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의사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희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밑에 나오는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는요. 요걸로 외우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외우기가 힘들겠지, 그치? 요거 하나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 이중모음 개념을 되게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이중모음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야, 예, 여, 예, 와, 워 많죠? 근데 이중모음의 의미는 아니고 이건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의중모음 의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중모음이 뭐냐면은 두 개의 모음이 합쳐진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쉬운 거 야가 있죠. 야는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모음이에요. 이아 빨리 발음하면 이야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야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모음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중 모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여 같은 경우는 이에서 시작해서 그지? 요거 같은 이에서 시작해서 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중모음의 개념 얘기했고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절에서는 의로 발음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의자가 되겠고, 주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무조건 의로 발음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이로 발음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의는 조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라고 원래대로 의 발음을 하지만 어때? 조사기 때문에 에로도 발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 발음의 종류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머니의 흰머리가 햇빛 속에서 반짝거리며 빛난다. 이 3번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이 조사가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흰머리 할 때 흰. 그러니까 할머니의 자, 조사니까 의 또는 뭐가 되는 거야? 애가 되는 거죠. 흰머리는 의 앞에 자음이 붙었기 때문에 흰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겠지, 그치? 무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의 앞에 자음이 붙었기 때문에 무늬라고 발음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관계가 있어요. 원래 이 올바른 발음 같은 경우는 음운의 변동을 배우고 이제 교과서 내용을 배워야 이해가 쉬운데 시간 관계상 음운의 변동을 전부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뭐 된소리되기라든지 비음화라든지 유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교과서 안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음절이 뭐예요? 일단 음절이라는 것은 한 글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한 글자, 그렇죠? 이렇게 한 글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초성이라고 부르고, 중성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거는 종성이라고 불러요. 기역, 이응이 있다면 발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앙 빨리 하면 강이 되죠, 그렇죠? 이 음운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소리를 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한 번에 소리 나는 소리의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음절이라고 불러요.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겠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음절 한 글자의 요 끝에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란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규칙은 나중에 배울 테지만 현상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규칙 같은 경우는 예외가 없어. 항상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상은요,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글 중에서 표기는 음절의 끝에 여기 끝에 부분에 대부분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쌍기역도 할 수 있고 시옷, 쌍시옷 등등등등 다양한 자음들을 음절의 끝에 쓸 수는 있습니다. 표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발음하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겠어. 7가지란 얘기겠지. 가느다란, 물, 방, 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표기는 대부분 할 수 있으나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다? 7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 예시를 쭉 보면요. 간단해요. 입이라고 있죠. 그쵸? 입. 요거는 그대로 발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입입니다. 여기 양쪽에 있는 괄호 있잖아. 요 괄호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발음입니다. 자, 요거는 표기고요. 표기고 뒤에 오는 것은 뭐예요? 발음입니다. 요렇게 발음해라라는 것을 괄호 안에 표시로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if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입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어때요? 피읍이라고 표기는 할 수 있으나 발음되는 것은 뭐예요? 비읍으로 발음된다는 얘기지, 그치? 표기는 할 수 있으나 발음되는 건 몇 가지밖에 없다? 7가지밖에 없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거야. 간단하죠? 물론 여기 뒤에 여기 이응은 소리값이 없죠? 소리값이 없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에 받침에 붙은 요 표기가 발음으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어. 요 조사 이가 붙으면 발음 어떻게 하겠어? 이 피가 되겠지, 그치? 이 피가 됩니다. 이게 발음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홀로 발음할 때 이 피읍은 표기는 그대로 있고 발음은 다른 걸로 바뀌게 돼요. 자, 밑에 예시를 같이 볼게요.
박박 그래 뭐 부억이죠, 그죠? 발음 어떻게 합니까? 박이고 첫 번째 거 박이겠죠. 두 번째 박그가 아니라 박. 세 번째는 부어크가 아니라 부억 이렇게 됩니다. 표기는 기역, 쌍기역, 키윽으로 표기할 수 있으되 발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역으로 된다는 얘기겠지. 발음은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기역으로 발음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표기는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되 발음되는 것은 죄다 기역, 쌍기역, 기역은 기역으로 발음된다라는 거야. 손이라고 했을 때 손, 니은은 그대로 니은이겠지. 디귿과 티읕은 어때요? 디귿과 티읕 같은 경우는 어때? 디귿으로 발음되겠죠, 그렇죠? 바트가 아니라 밭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지? 달은 그대로 리을, 밤은 그대로 미음. 그 다음에 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아까 얘기했죠? 입 그대로죠. if가 아니라 이거는 입이라고 비읍 발음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스가 아니고 이쓰다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있다, 옷 이렇게 발음되죠. 디귿으로 그대로 발음되고요. 이응은 그대로 이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읒은 또는 치읒은 혹시 디귿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으되 발음되는 것은 요 7가지로 수렴이 되는 거야. 가느다란 물방 울. 뭐 디귿은 중복이니까. 자, 여기 나오죠.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 자음만 뭐라고 돼 있어요? 발음한다고 돼 있는 거야. 표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발음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제9항에 받침 쌍기역, 키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피읒 같은 경우는 어말, 단어의 끝, 말의 끝입니다. 음절의 끝이라고 보면 돼.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대부분의 자음들이 표기할 수 있는데 발음되는 것은,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기역, 디귿, 비읍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자, 이 받침이 모음과 만날 때 나타나는 발음의 변화를 알아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앞에 입, 그죠? 입이라고 있다면 발음은 어떻게 되겠어? 비읍으로 발음되겠지, 그치? 그죠? 이게 피읍은 표기할 수 있을 때 발음되는 건 비읍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뒤에 이라는 조사나 을이라는 조사나 애라는 조사가 오면은 어떻게 발음되겠어요? 이 피가 되겠고, 이것은 이 풀이 되겠고, 세 번째 이 패가 되겠지. 왜? 뒤에 이응은 뭐라고 했어? 소리값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받침이 뒤에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연음이라고 불렀죠. 연음. 그러니까 소리가 뒤어 넘어간다. 이게 연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음 됐죠. 이피, 이풀, 이패. 요거는 발음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얘기겠네요. 이풀. 자, 그런데 요걸 봐세요. 요거. 야, 요 이나 을이나 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문법적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요 홀로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위나 아래 같은 경우는 어때? 의미가 있지. 그치? 근데 아래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도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팔에, 이피 이렇게 발음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래, 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앞에 게 변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죠. 어떻게 한다고? 이파래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먼저 입이라고 먼저 변하고 요 뒤에가 이응이 비어 있지. 그 어떻게 되겠어? 이바레가 되는 겁니다. 그치? 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이피가 아니라 먼저 앞에 게 변하겠죠? 입, 위, 그 다음에 아니죠. 이, 비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치? 여기 나와 있듯이 이피, 이풀, 이발의 이비. 자, 똑같이 이응은 비어 있지만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 이나 을은 어떤 형태소? 형식 형태소야.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혼자 쓰일 수도 없고. 그치? 그래서 그냥 바로 넘어가고 연음이 되고,
아래나 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변한 다음에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에 갑, 닭 이런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갑과 닭. 선생님이 요거는 총 11개의 겹받침이 있다고 했어요. 겹받침이 몇 개가 있다? 11개예요. 11개. 11개입니다. 근데 11개를 8개하고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3개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에요. 앞에 게 발음이 되느냐, 뒤에 게 발음이 되느냐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었어. 기역하고 미음하고 피읍 요 뒤에 거는 그치? 뒤에 게 발음이 됩니다. 뒤에 게 발음이 되고 나머지 8개는 앞에 게 발음이 돼요. 11개 중에서 3개 외우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8개 외우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3개 외우는 게 편해요. 외우는 방법은 그만 패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치?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뭐가 남아서 발음이 된다? 뒤에 게 남아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겠지? 예시를 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겠어? 으프다 이렇게 되겠어? 아니지. 피읍은 나중에 음끝으로 바뀌겠죠. 일단 요게 남고 비읍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좀 헷갈리죠?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겹받침이 총 몇 개가 있다? 그렇지, 11개가 있어요. 11개 중에 3개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인데 이거는 뒤에 게 발음된다라는 거야. 나머지 건 뭐가 발음된다? 앞에 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안타깝게도 예외가 있어요. 리을 기역에 예외가 있고 또 리을 비읍에 예외가 있어. 리을 비읍은 요 위에 3개랑은 상관이 없겠네. 앞에 게 남는 거에 예외겠네. 그치? 이 2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리을 기역은요 원래 뭐가 남아? 그만패 기억이 남지. 근데 리을이 남는 예외가 있어. 요거 있죠. 뒤에 기억이 오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요. 이때는 일꼬라고 발음이 돼. 일꼬. 읽고가 아니라 읽고가 돼요. 뒤에 기억이 오게 될 경우 앞에 기억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리을이 남아요. 읽고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요게 왜 뒤에 게 리을 다음에 왜 기억이 쌍기억으로 바뀌나요? 이거는 된소리 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잠깐 설명을 하면 요 앞에 있는 기억이 먼저 탈락되지 않고 뒤에 기억과 충돌을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된소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탈락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은 원래 뭐가 남는 거예요? 리을이 남는 거지, 그치? 근데 비읍이 남는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은 밥이라는 거 뒤에 자음이 오거나 아니면은 넙둥글다, 넙죽하다, 넙적다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치? 원래 리을 비읍은 뭐가 남아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앞에 게 남는다고 리을이 남아요. 그치? 근데 요거는 특이하게 비읍이 남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밥 뒤에 다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넙 둥글다. 그치? 이건 넙 쭉하다. 이거는 넙 쩍다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총 11개의 자음 중에서 뒤에 게 남는 거 그만패 요 3개가 남고 리을 기역, 리을 비읍은 예외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1번. 간단히 기억하면 되겠지? 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아니네. 예외도 아니죠. 그러면은 앞에 게 남는 거네. 그쵸? 리을 기역은 뭐가 남는다고 했어? 기억이 남는다고 했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아니네. 기억 남는 거야. 이거는 그 예시에 딱 보면은 니은이 남는 거예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아니네. 앞에 게 남지? 뒤에 게 남지? 이건 그만 패. 그치? 비읍이 남나. 이건 뭐야? 피읍이 남는데 음절의 끝소리의 규칙에 의해서 비읍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준침 말에 유의하여 문장을 읽어보고 소리나는 대로 써보자라고 했어요. 자, 요 글자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갑, 비읍, 시읍 가운데 어때요? 앞에 게 남지?
리을 기억,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 앞에 게 남는 걸로 알면 돼.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 조사 이가 붙었네요. 자, 이전에 설명했다시피 요 이응은 어떻다고 했어? 비어 있잖아. 그치? 그럼 일단 넘어가는 거야. 그쵸?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비읍과 시옷 두 개의 겹자음 중에서 원래는 뭐가 남아? 하나만 남는데 뒤에가 비어 있잖아. 그럼 둘 다 살아남아요. 어떻게? 갑 뒤에 있는 시옷이 살아남는 거지. 그치? 시옷이 뒤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값이.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된소리 대기 첫 번째 규정 얘기했었지. 김덕배 뭐라고 했어? 구두빵 사장. 이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폐쇄음과 요 뒤에 있는 자음들이 만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끄, 뜨, 뿌, 쓰, 쯔로 바뀝니다. 어때요? 김덕배 구두빵 사장이지, 그치? 뒤에 이렇게 충돌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갑,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음운의 변동이 하나밖에 없네. 된소리 대기, 그치? 발음은 갑, 씨가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씨가 되는 거죠. 여기 비어 있으니까 값인데 왜 값이가 돼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겠지? 요것과 요것이 충돌을 일으켜서 쌍시옷이 된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넘어가겠죠? 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니은 지읒 이 이형이 비어 있으니까 안 뒤로 넘어가서 자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은 원래 하나만 남지만 이응이 여기 비어 있잖아, 그치? 널 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쵸?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여기 보시면은요 올바른 표기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정말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는 되다라는 말에서 왔겠죠, 그렇죠? 되다에서 왔어요. 근데 요 사이에 돼 플러스 플러스 다예요, 그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요 되에다가 뭐가 붙었어? 어시 붙은 거지, 그치? 다가 붙은 거야. 근데 요 이응은 음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어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됐다. 되다가 되겠죠? 그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시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그 어미와 앞에 어간하고 합쳐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글자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건 축약된 형태입니다. 자, 되고 싶어. 요 고라는 게 어미기 때문에 뒤에 이제 그 되라는 어간에다가 고라는 어미가 붙은 형태고요. 요거는 어서가 뭐냐면은 되라는 어간에다가 서하고요. 어서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붙은 거예요. 그치? 이거는 어서가 붙은 거네. 그치? 어서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서가 되겠지. 여기에 중간에 이응은 음가가 없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음가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돼서 되었다는 방금 했고요. 그래서 돼서나 됐다. 아마 요거 상당히 많이 틀릴 거예요. 뭐냐면은 돼서라고 쓰는 경우 많잖아. 근데 이 서는요 원래는 어서나 아서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어가 여기서 생략된 거지, 그치? 그래서 항상 어떻게 써야 돼? 돼서라고 써야 되겠죠. 그치? 느는요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되는 맞습니다. 이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안과 여기 히읗이 붙은 안이 있어요. 요거하고 뭐가 틀렸어? 요게 틀렸지? 그러니까 용언이라고 하는 이제 동사하고 형용사 문장의 끝에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으로 올 때는 요 형태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아니 하라는 용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필연적으로 맨 끝에 서술어에다 쓰여야 되는 거야. 이건 어때요?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는요 이런 형태가 오면 안 돼요. 용언의 형태로 쓰여야 되는 거잖아. 이게 와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는 뭐와 똑같다고 했어? 아니와 똑같다고 했어. 아는 요거는 아니하고 똑같다고 했고요, 그치? 자, 여기 뒤에 부분은요 낫다하고 낫다
이것도 많이 틀리죠. 이거는 뭐 새끼를 낳다 할 때 발음도 달라요. 이거는 발음 어떻게 하겠어요? 시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으로 변하겠지. 뒤에 디귿과 충돌 났다 이렇게 되었고, 이건 발음 자체가 히읗과 디귿이 축약된 형태가 돼요. 나타가 돼요. 이게 음운의 변동 중에서 히읗하고 뭐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게 축약된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나타가 되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오늘은 교과서 몇 페이지까지 했냐면 164페이지까지 했습니다.